어른이 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가장 오래 기억하고 있을까? 화려한 생일 선물이었을까요? 비싼 학원, 좋은 옷, 넉넉한 용돈이었을까요? 아마 그런 것들은 잘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가장 비싼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장 진실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비가 오던 날,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 서 있던 엄마의 뒷모습,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아버지의 손길, 아무것도 아닌 날, 그냥 잘 잤어? 하고 물어봐 주던 목소리, 그런 것들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자녀 곁에서 만들고 있는 기억은 어떤 빛깔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식의 마음에 따뜻하게 오래 남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배에 가장 인상 깊은 기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대답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어줬던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던 기억, 함께 TV를 보며 웃던 기억,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던 기억.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더 많이 해줄수록 더 좋은 부모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기억 창고는 가격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바쁜 척하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고 물어봐준 그 5분이 10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현재의 부모입니다. 과거의 희생도 미래의 유산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온전히 함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자식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부모의 말은 생각보다 빨리 잊혀집니다. 공부해라, 조심해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던 모습, 엄마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고 말하던 습관, 부모가 서로에게 존댓말을 쓰던 가정, 잘못을 했을 때 변명 대신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던 어른의 뒷모습, 이런 것들은 말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냥 보여준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사람은 가르침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모델링으로 자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자녀에게 어떤 인간이 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인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자식의 뼛속에 새겨집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 중 하나는 실수를 했을 때 혼나지 않은 기억입니다. 성적표를 들고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던 날, 친구와 싸우고 학교를 빠진 날,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망쳐버린 날, 그날 부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아이들은 오래 기억합니다. 왜 그랬어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몰아붙인 부모도 기억하고, 많이 속상했겠다, 괜찮아 라고 먼저 감싸준 부모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의 온도가 다릅니다. 실수를 허락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실수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을 그때 배웠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수할 때마다 두려웠던 기억은 아이를 소심하고 자책하는 어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가 만드는 것은 성적이 아닙니다. 자아입니다. 내 아이가 어떤 자아를 갖고 세상을 살아갈지는 실수했을 때 부모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느냐에 달려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 앞에서 감정을 숨깁니다. 망해 보이고 싶어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어른이니까. 하지만 때로는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낸 부모의 모습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 장례식 날
아버지가 조용히 눈물을 닦던 모습을 본 아이는 어른도 슬플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반대로 평생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철벽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어른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짜인 부모. 가끔 지치고, 가끔 슬프고, 가끔 모르는 것도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는 그 모습에서 용기를 배웁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래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존재감을 느낀다고. 특히 어린 시절, 부모가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야, 너가 아니라 민준아, 서연아.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해, 괜찮아. 왜 그랬어? 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어?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마주치고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아이에게는 엄청난 것입니다. 나는 부모에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 말이 중요하구나.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감각이 쌓이면 아이는 세상에서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는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이벤트를 기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날의 반복이 더 강하게 남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아버지가 계란 프라이를 구워주던 냄새, 엄마가 무릎에 누운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TV를 보던 시간,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던 그 식탁. 이런 것들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반복으로 만들어진 문화입니다. 가족만의 문화, 가족만의 루틴이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루틴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루틴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일상의 반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잘 잤어? 한마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어땠어? 라는 질문. 이 작은 루틴이 아이의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으로 자리 잡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많은 부모들이 이 세 마디를 못합니다. 어색해서. 원래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싶어서. 하지만 자녀들은 이 세 마디를 듣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되어도, 부모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아이가 작은 일을 해줬을 때 고마워 라고 진심으로 전하는 습관.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문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관계에서 이 세 마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삶을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을 가정 안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권위를 잃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는 그 모습에서 진짜 강한 어른이 어떤 모습인지를 배웁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어 어느 늦은 밤 문득 부모를 떠올릴 때 그 기억 속에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십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진심이었던 사람, 옆에 있어줬던 사람,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줬던 사람,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줬던 사람,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줄 알았던 사람, 그런 부모로 기억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일지 모릅니다. 오늘 자녀에게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잘 지내?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언젠가 자녀의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